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하루인데요. 자,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주챔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의 늘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도 3,000선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 안심을 해도 될까 싶다가도 또 전문가님을 보면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승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검증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휴지 있잖아요. 네. 어릴 때나던가 뭐 예능 같은 데 보면은 휴지를 이렇게 위로 후후 불면서 네. 떨어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누가 버티나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휴지를 바람을 딱 불었을 때 위로 확 날아갑니다. 그리고 멈춰 있다가 중력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되죠. 맞아.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휴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인 것이 결국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휴지를 평지에서 했을 때는 그런데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하거나 내리막길로 올라가면서 하면은 휴지는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방향을 좀 주겠죠. 그런 것처럼 증시도 똑같아요. 그냥 오르막길을 갔다가 내리막길을 갔다가 그 안에서도 계속 등락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리막길, 우리가 산으로 친다면은 제일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 도중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그냥 점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잖아요. 그 말은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론 테마들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가져볼 때 여기서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가려면은 지금보다 내년이, 내후년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기업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수많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고 실제로는 영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 쇼크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들 이런 거 보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요.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업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역시나 마진이 남지 않게 되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8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11월 그리고 내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 기업을 내 돈 완전히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회사채,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회사의 이자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권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대 마진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빚을 끝까지, 목밑까지, 턱 밑까지 채워서 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요. 그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과연 이자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면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말은 은행은 또 예대 마진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부실 채권이 늘어난다. 결국 재정 건전성이 조금 의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예금을 좀 더 많이 땡겨오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예대 마진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지금 예금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주식이 반토막 났으니까 정리하고 은행에다가 2% 금리를 받기 위해서 적금을 넣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은행은 돈을 당겨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법인세라든지 세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몇몇 대기업들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한 기업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코스피가 올라가거나 코스닥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장, 전체 모든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업 활성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만 보면은 방향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코스피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올라온 다음에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고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확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여기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오르막의 전초전, 그러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죠? 지수는 대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영업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 말은 결국 기업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기업들은 그런 하락세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하락세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지금은 결국 하락세의 시작인 거고요. 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추세의 윗단계죠. 3070포인트, 1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은 있으나 저기까지 올라왔다고 했을 때 위쪽을 뚫고 갈 것인가 그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금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인 거고 금리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앞으로 위험할 거라고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신용 등급이 안 좋을 때 대출 받으러 가면 금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게 해줄게요. 그러진 않습니다. 위험한 신용 등급을 갖고 있으니까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하는 거죠. 금리는 위험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데 올리는 건가요? 고용 지표를 왜 자꾸 보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금리를 올릴 때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제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부작용이 터지지 않을 정도의 체력이 되냐 안 되냐인 건데 요즘에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고용 지표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바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후폭풍이 두려운 거죠. 그 말은요. 지금은 경제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상황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증시는요.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5월 10일 이후로 현금화 80%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0일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현금화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오늘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본전도 아니고 지금까지 20, 30% 빠졌는데 아니 오늘 5% 올라와서 뭘 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화는 미리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미리미리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그냥 안 할 겁니다. 욕심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꾸 욕심내다 보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비중을 좀 줄여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좀 시켜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뭐 매도할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증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3,100포인트까지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최소 뭐 5%에서 많게는 20, 30%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걸 이용해서 본전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인 거죠. 그렇다는 말을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하락세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반대 매매 장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또 저점 깨면은 2,700포인트, 600포인트까지 논스톱으로 밀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래도 하실 건가요?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하지 않은 상태로 현금화 시키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음이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 지금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현금화 중요성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아에스티요. 네, 동아에스티 매수가랑 비중은요? 83,800원에 40%요.
83,800원에 40%. 이 종목은 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많이 하락해서요. 네. 그러면은 한 매수한 지는 석 달 정도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동아이스트는 뭐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실제로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제약주인데 요거를 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당장은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하시는 그 당시에도 아마 작년 4분기 실적 보셨을 거거든요. 네. 적자였습니다. 163억의 적자가 났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선방을 잘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인 거죠. 오히려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고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기업의 실적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자체가 착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작년 2020년 적자가 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밀린 거라서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뭐 하락세로 이어질 것인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작년 4분기가 안 좋았던 거지 다시 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시 선방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다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지금 동아ST 같은 경우에 비중이 40%가 아니었다면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올 텐데 비중이 40%라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면 내가 지금 매수가가 83,000원이고 지금 주가가 73,000원인데 추가 매수 안 하면은 좀 불리하지 않나요? 하는데 불리하죠. 근데 비중이 커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추가 매수 없어도 이 회사의 주가가 8만 원대부터 높게는 11만 원대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때까지 주가를 만들어 왔잖아요. 최근 한 5년 동안요. 네네. 그 말은 시장 상황이 이제 지수가 자리를 좀 잡고 더 이상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다시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권에 도달은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중이 작았다면 매수가를 낮춰서 수익률을 더 많이 높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죠? 어차피 10만 원까지 간다면 8만 3천 원 들고 있는 것보다는 8만 원에 들고 있는 게 또는 7만 5천 원에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갈 곳은 1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8만 3천 원이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은 비중 때문에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장이 언제 자리 잡을지는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점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플랫이에요. 네, 플래티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9,000원에 35%입니다. 예, 29,000원에 35%.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어떤 분, 매니저님이 저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모니투데이에서 했는데요. 방송 보고 사셨어요.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유료를 들어갔어요. 네. 유료를 들어갔는데 조금 빠져가 보니까 가지고 있으라 해가지고 마지막 파장에 왔는데 네. 얼마 전에 2만 한 600원대에 추가 매수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많이 물려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플래티어 이제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요즘 신규 상장주들 플래티어 같이 쭉 상장 이후 조금 오르다 떨어진 종목들은 밑에서 좀 올라와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도 지금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맞아요. 뭐 분위기 자체는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N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N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플래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모양만 딱 봤을 때는 N자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죽어 내려가면서 밑으로 쭉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을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결국 2, 3만 원대까지 또 3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마다도 이 생각이라든가 투자 포인트라든가 투자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6개월에서 1년 넘지 않은 기업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애초에 안 사는 게 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35%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이 플래티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아직 평가받을 시간을 별로 주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방금 나온 신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써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20억에서 30억, 50억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이게 정말 좋은 걸까?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컨설팅, 솔루션 개발, 유지 보수 이런 거 해서 디지털 산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는 시장이 조금 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할 때 그 이슈, 신제품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좀 했다가 지금은 에이 생각보단 별론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아마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때 이용해서 아마 탈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나 26,700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다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초보 분들이 하시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하는 것을 전략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에서 하면 괜찮을까요? 추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현금 비중이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주식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물론 매수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내 계좌 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기회는 스스로가 날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광주 신세계 예. 매수가 19만 1,000원에 비중 25%예요. 네, 19만 1,000원에 25%.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사셨을까요? 구매한 지는 한 달 좀 안 된 것 같고요. 아, 네. 이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지분을 다 넘기고 나서 지금 개파락한 이유로 주가는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낙폭 과대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제가 봤을 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맞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일단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힌트를 제가 방금 상담 멘트에서 몇 번 들었는데 일단 구매했다. 이건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홈쇼핑처럼 구매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종목을 선정하고 내 돈의 가치, 자산을 어디다 옮겨 놓을 건가의 문제인데 지금 내 자산을 광주 신세계에다 옮긴 거예요. 근데 낙폭이 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는 주식수가 굉장히 부족한 품절주라고 부르는 회사예요. 품절주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예. 이 회사 지금 주식 발행수가요 16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한 70% 이상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주 정도가 가량밖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요 629주예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건지 좀 큰 금액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업은 샀을 때 내가 팔고 싶어도 제대로 제 값에 팔 수가 없고요. 사고 싶어도 뭔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뭔가 주가의 급변동은 굉장히 심할 수 있으나 그 변동 속에서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호가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100주 정도씩 이렇게 깔려있다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1,000만 원 정도씩 깔려있는 거예요. 한 호가당. 그리고 제일 작은 호가는 7주가 깔려있거든요. 7주라는 말은요. 거의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깔려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누군가가 5천만 원 손절해버리면 밑으로 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시청량이 갑자기 손실이 2%, 3%가 나는 거예요. 누가 5천만 원치만 손절해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누군가가 1억치를 그냥 매수 때려버리면은 3%가 막 확 올라가고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조막손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또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막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막 성행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서 작업 치려고 하면은 마음껏 그냥 주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시청자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생태계도 잘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떤 누군가가 주가를 돈으로 작업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끌어올려 놓고 어디다가 홍보해서 비싸게 팔아내고 그렇게 해서 또 도망가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가 바로 이런 주식수가 부족한 품절주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엮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낙폭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많은 분들이 달리는 말,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대낙폭주는요, 잘못하다간 계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떤 투자를 하시고 계셨는지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놓여지셨고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가 지금 들어가신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지금 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전체 전량 매도 지금 당장 매도해서 광주 신세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신세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너무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유니슨 4,520원에 13%입니다. 네, 4,520원에 13%.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4, 5개월 정도 됐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풍력 발전기 제조 그쪽 관련을 해서 샀는데 오늘 좀 뭔가 움직임이 조금은 약간 있어서 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좀 궁금해져서 좀 연락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유니슨이 상반기에는 흑자로도 전환을 하고 수주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 어제 오늘 외국인도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서 지금 어떻게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흑자 나오고 좀 좋다 그리고 오늘 조금 올라온다 하면 사람들이 막 들떠버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얘가 얼마에 있었던 기업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500원대, 1000원대 있던 기업이죠. 그 말은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7,900원까지 거의 뭐 10배 이상 20배까지 올라온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빠져 있지만 3,600원대 빠져 있지만 얘가 머물렀던 자리는 1,000원에서 2,000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 자리에 있었을 때 얘는 얼마를 벌었던 기업인가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일단 적자였고 2018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10억 정도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17년에는 160억의 흑자가 났었던 기업이에요. 그럼 2017년 주가는 어디 있었나 했더니 2017년의 주가가 4,000원, 3,000원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160억 벌던 때 그 유니슨도 왕년에 잘 나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년에 잘 나갔을 때 2017년에 160억을 벌던 해에 주가가 최고가가 4,5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서 약간 밑으로 빠졌을 때가 3,300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얼마 버는지는 알고 계세요? 160억을 벌까요? 아니죠. 네, 분기마다 20억씩 벌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보다 어때요? 잘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네. 이렇게 왜 잘 벌지도 못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왔던 건가? 역시나 풍력 발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테마주 형태로서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말은 얘가 진짜 가격으로만 딱 따져본다면 왕년에 잘 나갔던 160억 벌 때가 4,5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20억씩 30억씩 번다면 올해 10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100억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3,000원대 와 있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럼 3,000원에 와 있어야 되는 주가가 최고치가 3,000원이어야 하는 주가가 지금은 떨어져서 3,600원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오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버를 하고 있는 걸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탈탄소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풍력 발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원전 이야기 해가지고 원전 빼자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양광 깔자 풍력 깔자 제주도에 깔자 앞바다에 깔자 서해에 깔자 뭐 여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풍력과 태양력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국가예요. 네. 그 말은
결국 정치권에서 또 다시 한번 대선 때 돼서 공약으로 아마 탈석탄, 탈탄소 이야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야기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또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정치인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저의 소명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을 하면 급등을 합니다. 말씀하지 않고 만약에 뭐 다른 이야기, 일자리라든가 뭐 에너지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복지 이야기 쪽만 계속 하시거나 부동산 이야기 쪽만 하신다면 이 종목은 안 올라가요. 예. 그런 상황에 놓여진 복불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좀 보시려고 한다면은 주가가 2,5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구나. 이거는 자기 가격보다 3,000원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기 좋은 자리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3,000 여기 600원짜리는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그냥 보유하자.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은 대선 이야기 나올 때 후보들이 이야기 많이 하실 때 그때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세미나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강연회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오늘입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마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막 추가 매수 하려고 자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함부로 할 때 아니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매수하는 것은 나체로 벗고 돌아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내가 나체로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병적인 거나 아니면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라는 말은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추가 매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주식을 살려낼 수 있는 인공호흡 같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함부로 날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고 지금 지수는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 요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종목들이 좀 보이게 되고 지수는 내려가는데 급등하는 종목들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락장의 재미예요. 왜요? 지수만 내려갈 뿐 올라갈 종목은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지금 이 시장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코스모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캐리소프트 14,065원에 10% 추매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춰도 될까요? 목표가는요? 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또 추매 이야기가 나왔네요. 지금 추매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추매를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기업 자체는요,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입니다. 상당히 심한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뭐 그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또는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핑크퐁이라든가 또는 뭐 방탄소년단 BTS죠. 그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익이 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겠지 했는데 좋기는 안 좋습니다. 좋기는 안 좋은 거죠. 지금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4년 적자 위험이 있습니다.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관리 종목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반토막 이상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이 종목은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반등 그거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전체 시장 그림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내려와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종목도 아닌데다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닌 둘 다 아닌 종목이니까 그냥 애초에 안 샀어야 되는 종목이고 샀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거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2월에 관리 종목 빠집니다. 관리 종목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 탈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등 줄 때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뚜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효성 TNC 81만 원에 10% 많이 빠져서 손실이 너무 큰데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이제 그거는 하늘에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매수가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제가 갑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안 갑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진짜 힘의 싸움이죠.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수에 점점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종목 이제는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 비싼 것 같아라고 팔아내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내려가는 일만 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국민 앙케이트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효성 TNC 싼 거 같습니까? 비싼 거 같습니까? 물어보고 살래요 말래요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고 지금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 딱 나와버리면은 산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답니다가 되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 없다 보니까 단순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차트만 보면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좋은 상황인가 나쁜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도 1,000억 벌던 때에 비해서 3,000억, 2,000억 그리고 올해는 1조 3,000억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한 건 맞는데 물론 증가했지만 문제는 요겁니다. 주가도 증가했죠. 10만 원대 있던 주가가 2천억대에 벌던 회사가 10만 원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8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2천억 벌던 회사가 지금 7배, 8배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가치는 거의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대가 더 있을까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년 상황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면은 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요. 보통은 상승했던 고점 대비 50% 정도,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그 말은 이게 한 45만 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서야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하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2년 정도 잡고 기다리시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로 빠져준다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면 아마 본전까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냥 본전까지 그냥 와줄 텐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그냥 기다리면 본전까지 올 수 있으니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이 아니라 40만 원대 가깝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테리프전이고요. 네, 테림포전 매수가랑 비중은요? 5,200원에 30%입니다. 네, 5,200원에 30%.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작년에 한 것 같아요. 작년이요. 예. 네, 하고 조금 5월 초에 또 수매 조금 더 하고 해서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했는데 더 네. 떨어지네요. 아,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네. 될까요? 시청자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면 나쁜 일도 있나요? 나쁜 일도 있죠. 나쁜 일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 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지금 시기가 주식시장이 딱 그래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매번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을 거의 아마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장세가 나오고 안 좋은 장세가 항상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고 늘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안 좋은 일이 발생됐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추가하면서 함부로 해가지고 물려서 혼자 그 멘탈의 붕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네. 멘탈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테림 포장이라고 하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름 딱 나와 있어요. 예. 포장하는 회사죠. 그죠? 네네. 네, 뭘 포장하는가 봤더니 골판지로 갔다가 우리 택배 박스라든가 우리 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네네. 때문에 사람들이 장 보러 가는 것도 좀 껄끄러워서 시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골판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 택배 산업이라든가 또는 배달 산업들이 한 번에 갑자기 무너질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까요? 안정적인 성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정적인 성장이 있을 거고 포장 산업 정말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건 딱 좋은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시장이 빠졌어요. 그죠? 테림 포장이 네네.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잘못했어요? 코스피 시장이 잘못됐어요. 그럼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안 좋고 사람들이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태림 포장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태림 포장을 손절해야 됩니까? 절대로 할 필요가 아니요. 없겠네요. 그럼 안 좋은 일을 그냥 극복만 하면 돼요. 극복하는 방법은요. 시간 투자를 해주고 또는 더 믿어주고 더 사버리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태림 포장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윗골이 쭉 달리고 거래가 조금 실렸죠. 그죠? 이 말은 네, 시장이 많이 그렇습니다. 빠져 내려갈 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지금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4,000원대 여기서 이렇게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더 네. 밀린다고 하더라도 3,5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3,500원에 가깝게 또는 3,8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좀 더 낮춰놓는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네. 성장할 기업을 싸게 들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수익이 날 때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네, 기간은 그거예요.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간 많잖아요. 네. 네, 돈이 없을 뿐이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시간을 함부로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 빠진다면 추가 매수 3,800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드려보고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면 이 종목은 다시 6, 7천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 나중에 마실 좀 달달함을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들자 고진감래를 생각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노스 첨단 소재를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를 한번 3년 전에 35,5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35,500원에 20%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어제 오늘 뭐 시장과 함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거라고 하는데. 예, 일단 좀 안타까운 게 3년 전에 들고 계셨다라고 하거든요. 어. 예, 3년 전에 2017년에 급등되었을 때 사셨다가 지금까지 아직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그때 팔았다가 지금 샀습니다. 그때 다시 또 본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37,000원에 샀다가 예. 6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6만 원에 매도하고 근데 그 뒤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다시 사신 거예요? 네. 아. 근데 7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음, 근데 이건 내 돈으로 샀으니까 올해 갖고 가면 그렇게 갈래는지 선생님만.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싸게 산 기업들이 있어요. 3만 원대 샀다라는 거 정말 잘 산 건데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나면요. 다시 내가 산 가격에 오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도 다른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에는 이 종목 말고도 2,000개의 종목이 있고 2,000개의 종목은 각각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기업도 있고 내려간 기업도 있고 그래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요. 이 종목이 3년 전에 지금 3만 원대까지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다른 기업이 올라간 게 많았었어요. 3년 전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 경협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었고 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었고 상당히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고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이 정말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께서 다른 거 안 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놨으니까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죠?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근데 타이밍을 잘 지금 맞춰놓고 말씀드려봐요. 왜 이제서야 또 이거 올라온 기업을 또 사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때처럼 떨어진 기업을 사놓으시면은 기다리시면 또 수익이 날 텐데. 제가 35,500원에 매수했으니까. 네, 이게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다 가격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효과로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난 거지 그 당시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 한 7만 2, 3천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당시로 비교를 한다면 한 7만 2, 3천 원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도한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곳에서 다시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긴 하는데 아직까지 흐름 끊긴 건 아니니까 들고 계시긴 하는데 3만 5천 원짜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들고 가지 마세요.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그냥 정리하신 다음에 떨어져 있는 기업 다른 거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녹스 첨단 소재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한번 매도하셨다라는 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다른 기업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다른 기업을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 3만 5천 원 무너지면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NS텍 예. 매수가 37,000원에 10%요.
네, SN 해스택 지금 매수가는 37,000원에 15%.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삼성에서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벤트 마스크랑 이번에 펠리클도 개발을 해서 소재들이 많아서 매수를 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꽤 좀 됐었어요. 좀 오래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호재를 보고 이제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시청자분께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내가 알 정도의 내용이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또 번호가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오늘 잠을 잤는데 할아버지께서 또는 조상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셔가지고 번호를 6개를 딱 불러줬단 말이죠. 눈을 딱 떴는데 기억이 딱 나요. 그거 뭐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방송에 나와서 로또 번호 이번 주 로또 이렇게 막 발표할 겁니까? 아니죠. 그냥 나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당첨금도 높은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과 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돼야 되고 나만 분석해서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정보가 맞는데 시청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좋아요. 근데 그 공부하신 내용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검색만 SNS 택에 대해서 검색만 조금만 해본다면 누구나 5분 안에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정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차트 한번 볼게요. 그 정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싸게 아무도 모를 때 사놨던 사람들이 그 정보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팔아내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 세계의 생태계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재용 회장님께서 갑자기 SNS 회장한테 오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전화해가지고 내일 당장 투자하겠어 계약서에서 도장 찍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실사도 좀 나가고 뭐 논의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많이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미리미리 뭔가 해왔던 작업이었겠죠, 그죠? 네. 그 말은 미리미리 알고 있던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꽁꽁 싸매고 숨긴다고 하더라도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놓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런 뉴스가 터졌을 때 비싸게 팔아내고 있는 거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 뉴스를 이제서야 검색해서 이제서야 뉴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가 비싸게 파는 걸 비싸게 사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 SNS 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과 모든 주식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말을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이러이러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라는 게 맞는 거지 이 종목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는 사야겠어라고 한다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SNS 택 나쁜 기업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좋아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없어요. 그거는 내부자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실적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급등할 것인가 힘들 것 같고요. 단기 반등으로 아직까지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직도 기대감들이 여기 많이 서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가 좋을 거다, 내년 좋을 거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아마 4만 원까지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나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사주고 있는 거니까 시청자님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다렸다가 그렇게 또 정보를 보고 속아서 오시는 분들께 팔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좋다고 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생각할 거고 시청자님은 좋다고 하니까 빠지지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물량을 넘겨버려야 되는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비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당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만 원까지 기다리시면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 굉장히 나올 것 같으니까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남지 개사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콜마 52,000원에 13%, 현금 75%인데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해서 6개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현금 지금 많으시거든요.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좀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콜마 지금 좋거든요.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잘 보시면은 이 10월 5일에 얘는 반항을 했습니다. 시장에 반항을 한 날인데요.
10월 5일이 이렇게 양봉이 섰어요. 우뚝 섰어요. 7%까지 올라오면서 섰는데 지수는 어땠는가 보니까 10월 5일에 이렇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2.6%나 빠지고 있었죠, 코스피가. 그 말은 지수가 빠지고 다음 날 6%, 1.8% 정도 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하고 별개로 난 여기까지야. 너 여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선언한 게 진짜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조금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켜진다면은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만큼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언을 했지만 시장이 너무 매섭게 몰아붙인다면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뜻이니까요. 한두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콩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32,900원에 10%, 얼마 전 단타했다가 못 빠져나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섭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는 건요. 단타했다가 못 빠져나온 것은 단타한 게 아니에요. 네, 단타를 했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단타를 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단타는 반드시 손절이 생명입니다. 네. 2%든 3%든 5%든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다. 뭐 친구를 기다릴 때도 그렇잖아요. 너 1시까지 안 오나 집에 갈 거야 해서 1시 되면 그 집에 가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한 7시까지 기다려놓고 날씨 네 기다리다가 짧게 기다리다가 내가 6시간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기다리려고 했으면 짧게 기다리셨어야지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못할 거면은 제발 단타하지 마세요라고. 단타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 급락 나오고 있는데 급락 나오는 이유가 역시나 실적이죠. 지금 4년째 적자입니다. 4년 적자가 나면은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주가를 면치 못하겠네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논스톱으로 빠져서 내년 2월에 5,000원 이하로 곤두박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 말은 지금 감사보고서에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동안 아마 12월 정도 안에는 반등 한번 크게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커도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니겠지만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쯤 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다. 지난번에 손절 못했던 거 이번 반등 나올 때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게임주인데요. 이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게임의 성수기가 오고 있습니다. 11월 지스타 게임쇼를 시작으로 연중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또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양한 신규 게임을 공개하는 등 성과를 내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신작 기대감이 강하게 묻어나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4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고요.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위메이드 신고가, 위메이드 맥스까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의료 빅데이터 업체인 휴먼스케이프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카카오가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한 논쟁도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확대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지금 케어랩스 보시면요.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와 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확장되면서 17%의 강세, 8,900원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여파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전력 수급 우려, 그리고 재고 감소에 전체적으로 가격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 생산 업체인 니르스타에서 유럽 내 아연 재련소 3곳에서 최대 50%까지 감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알루미늄 관련주들 시세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PJ메탈 17% 강세를 보여주면서 6,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연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화 아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아연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약간 둔화되면서 57만 5천 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